네, 안녕하세요. 강남 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존감이에요. 요새 자존감이라는 표현들이 많죠. 자존감이 높냐, 혹은 약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존감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자존감이 뭐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냐? 이건 그냥 그 한자어 뜻을 풀이한 것밖에 되지가 않죠. 정신과 영역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좀 의아하죠. 자존감이란 것과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정신적 발달 단계에 대한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굉장히 취약한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과 공감, 수용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취약한 정신 구조는 발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그 정신 발달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엄마나 아빠죠. 그리고 친밀한 어떤 대인 관계로부터 얻는 인정과 수용, 칭찬이 결국에 그 사람의 나중에 성인에서의 정신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는 존재, 자기가 타인의 공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한 자기애라는 게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림을 막 그리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일 수는 없어요. 삐뚤빼뚤하겠죠.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야, 우리 딸 최고 이렇게 하면서 치켜 세워주겠죠. 그때 아이는 인정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칭찬받는 느낌인 거죠. 그때 자기애라는 게 건강하게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한 중학생 정도가 됐어요. 시험을 보면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겠죠. 수학은 100점을 맞아왔어요. 오, 우리 딸 역시 최고. 그런데 영어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대해서도 우리 딸 최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죠.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한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또 경험들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은 이런 칭찬과 수용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감까지 골고루 성장 발달 단계에서 내가 받는다면 그것이 건강한 자기애,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 그것이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터득이 된 거죠. 잘하는 건 인정받고 못하는 거는 역시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나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단점이나 좀 결함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의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말을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돈이 좀 없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요. 그럼 나의 장점과 단점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 짓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말 잘하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스스로. 하지만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이 부분은 꽁꽁 감추어 두거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죠. 그리고 말 잘하는 그런 것들은 막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대인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내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게 들추어주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대인관계상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게 짜증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아예 위축될 수도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조절이라든지 충동적인 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이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령 내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그런 것들이 내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형태의 뉘앙스를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나의 요소일 뿐이야. 그것이 나를 깎아내리는 요소라고 보진 않아. 라고 스스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덜 갖기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인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대인관계가 쉽게 틀어지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나무 위키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잘못 적힌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쳐봤더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워낙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권리에 아주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행동을 막 한다 이런 식의 예시들이 적혀 있어요. 담배도 아무 데서나 펴도 되고 그래도 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공감과 인정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은 역시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알아요. 그 타인에 대한 약한 부분도 인정해주고 캐치해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권리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이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그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존감과는 무관한 예시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존감들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자존감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물론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은 결국에 타인으로부터의 공감과 인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자존감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줄 줄도 알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고 감싸 안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체득하지 못했던 건강한 자존감이랑 그런 결함들을 성인이 돼서 이렇게 보완하고 보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은 자존감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존감은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다는 것은 나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단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적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 재료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공감과 인정, 수용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장점을 칭찬해 줄 줄도 알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 보듬어 줄 줄도 아는 그런 포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